안녕하세요. 호랑이 터트입니다. 어제 그 굉장히 미국 장세가 안 좋았죠. 그 굉장히 빨갛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핀비츠라고 어, 그림으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섹터별로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있고 뭐 이런 차트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섹터에서 이제 빨간불이 뜨면 미국 전체의 장세가 안 좋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 파트별로도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도 좋으니까 뭐 모르셨던 분들은 핀비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4% 떨어지고 제가 앞으로 미국 반도체를 주도할 종목이라는 브로드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아마존, 테슬라도 4% 이상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나 뭐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란불이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월마트가 굉장히 시총이 높은데 2.5%가 떨어진 거 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악재 또는 뭐 일본의 강세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 떨어졌을까 하는 거는 그냥 그건 저는 차트만이 알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매번 뭐 안 좋은 이론들도 있고 뭐 요즘 장세 또는 우리의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계속 나왔지만 지금도 전고점을 다시 향해 가는 도중에 이렇게 한번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차트를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물론 저도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마지막 파동이니까 서서히 물량 정리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네.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깊이 있는 파동을 주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게 중간 파동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5, 그리고 여기서 파동을 5, 5, 5, 3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락 마지막 파동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월 10일쯤에 마지막 하락 파동이 왔었고 그걸 다시 상승시키면서 아 이제 조정이 끝났으니 1, 2, 3, 4, 5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조정 파동 중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직도 상승하는 게 두 파동 남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모든 파동이 저는 끝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A, B, C로 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한 5개의 파동으로 더 보고는 있어서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물량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숫자가 5개잖아요. 그럼 5개의 파동의 마감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게 얼마 안 남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를 조금 심도 있게 보면 여기서도 5파가 끝나지만 이게 저는 3파 조정이 저는 4파 조정이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뭐 533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끝난 상태에서 1파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파동도 여기서 1, 2, 3, 4, 5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걸 더 크게 보면 1, 2, 3, 4, 5 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동이 끝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되돌림이 와야 돼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저는 최소 18,000, 최대 16,000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 그러니까 12,000에서 22,000까지 이제 10,000포인트 가까이 올린 그 돈이 2조 달러예요. 2조 원이 아니라 2조 달러면 2,800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지난 한 2년 넘게. 그럼 보십시오. 2년 넘게
2조 달러가 뿌려서 우리가 얻어야 될 혜택은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경제,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장을 해봤자 매출 기준으로 뭐 10%라고 칩시다. 그럼 2년이면 복리 계산하면 21%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수상으로도 이거 21% 올린다고 그러면 15,000 정도거든요. 15,000 정도가 맞는 시기인데 거기서 지금 6,000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 거기서 또 이제 30%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2조 달러를 다시 회수한다는 미국 경제 발표가 있다고 하면 이거 되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고점에 있는 상태고 그 끝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5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매도 쳐야 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저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서서히 물량을 준비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은 아주 유망해서 매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타점이나 이런 거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런 정보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료화하는 얘기도 사실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진짜 저의 찐팬들이 있어서 찐팬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 밸류 에디드가 있으면 거기에 멤버십을 추가해서 또 뭐 조금 비싼 멤버십 그리고 VVIP 멤버십까지 저는 운영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멤버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어디서 저항이 나오고 어디서 지지 나오는 부분을 빼고 기본적으로 제가 흐름이나 이런 파악에 대해 시황 분석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는 배포할 생각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든 그러시면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이런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다른 유튜버들이 지지선 뭐 그냥 근거 없이 긋는 이런 지지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뭐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유튜버는 빗각을 긋지 않다가 저와 유사하게 빗각을 긋기 시작하고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그런 유튜브한테 팔릴 정보라면 돈을 받고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분은 또 그런 정보 가져가셔서 또 유료 창출을 할 거니까요. 저보다 더 많은 구독자 수로 유료 창출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과 똑같은 방송을 보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멤버십을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스닥도 이 저점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전에 저희가 두 번 페이크 줬던 2600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1000포인트 차이지만 그때 여기 1월 27일 날 또 이게 오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뜨리지 않아서 저는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상승했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마지막 파동에 있어서도 지금도 한 두 파동 더 상승 파동을 남겨주고 있고 이 5파동이 모두 만나는 순간 큰 되돌림이 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서서히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지금이야 이러고 패닉셀이 나올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TQQQ 말씀드리면 TQQQ도 지금 고점 추세선 지지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다시 나스닥 상승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거고 흔히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하는 실수는 이거 내가 다 팔았더니 올리네? 그럼 또 고점에서 매수하고 거기서 또 되돌림 오면 아닌가? 여기가 고점이었나? 이러고 다시 또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단타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수 포인트예요, 사실. 예, 우리가 손절을 쳐서 매수하셔서 이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페닉셀이 나올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TQQQ도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93달러, 99달러. 짧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공포감이 나왔을 때는 짧게 보셔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이 좋고, 뭐 더 큰 뭐 106달러 이런 데에서는 매도 보시 여기까지는 기대하시지 않으시고 뭐 어느 정도 이익절을 추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어저께 큰 하락이 왔죠. 물론 하락이 오면 저는 310달러에서 추매를 할 겁니다. 물론 325달러에서 1대1 비율이라 반등이 왔고, 그런데다가 다시 또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310달러 보고 있고 272달러는 굉장히 위험한 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5파가 남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준 다음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 4파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최대치를 27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매 기회일 수 있으나 이것도 불안정 상황에 의해서 바로 또 급락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적은 비중으로 실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5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그려놓긴 했는데 이것도 급작스럽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무기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몰빵을 해서 잘 되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운에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운이 다시 또 우리에겐 오지 않거나 또는 우리에게 온다라고는 저는 100% 믿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대응하실 때 여기서 310달러에서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2차 매수 272달러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할 각오는 하시고 매수 보셔야 되고요. 그 테슬라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416달러에서 많이 나오긴 해서 요거 저항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매수할 때는 요 밑에서 많이 매수했거든요. 예, 그리고 올라가 있고 여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물량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여기 있는 물량만큼 이제 올라오면 이것도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이거 아니면 물량 떨구고 다시 내려서 여기서 매수하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물량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거나 아니면 세력이 매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는 여기서의 그 물량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요 밑에서 잡은 물량보다 여기서 떨구는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떨구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연장선상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이 매집하는 물량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46달러가 그 정도인데 이거 조금 더 와서 우리 목표 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매수 보시는 분들은 단타로 여기 368 뭐 이런 데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파동의 382가 368인데 여기서 안 찍어가지고 저는 더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찍은 거라고 치면 깊게 조정 적점 갱신 한번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는 제가 매수 추천드린 그 부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 보기보다는 더 아래서 사는 게 우리에게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94달러 1차 매수, 2차 매수 87달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거의 물량도 여기에 그 많이 매도를 한 구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나중에 올라갈 때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찍는 모습 다시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79달러까지도 보고는 있지만 85달러 정도 선에서도 되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이런 선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파 찍어야
4파 조정 오는데 이거 짧게 3파 조정, 3파 찍고 4파 조정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내려와 준다면 이 나스닥 장세와 맞물려져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브로더컴입니다. 브로더컴도 이제 하락인데 그 4파 조정을 주고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상승하는 파동의 0.5 되돌림이 217달러라서 약간 적은 물량 단타로 매수. 뭐 618, 210이라서 여기서 2차 매수. 아니면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204달러 3차 매수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브로드컴도 5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같이 끝날 수 있어 보이긴 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서 2파 조정 짧게 주고 3파 올렸다가 또 짧게 주고 5파 올려야 이 대파동의 3파 조정하는 기간이 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지금 매수 보기보다는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거 나쁘진 않고요. 50달러부터 매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속쓰리입니다. 속쓰리 그 짱마미님께서 안타깝게 굉장히 41달러에 물려 계셨다고 여기거든요. 41달러. 고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밑에서 약간의 추매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단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 이거 지지 못했거든요. 패러렐 채널. 그래서 다시 하방으로 뚫려서 25달러, 23달러도 나올 수는 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엔비디아가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 나오게 되면 34달러. 지금은 뭐 33달러도 보이긴 하니까요. 어떻게 잘 빠져나오시고 손절하시는 것도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속쓰리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뿐이지 뭐 선절을 치라 뭐 익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속쓰리도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게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방송이 한 12월 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네. 뭐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것밖에 그 도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 드립니다.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3파 진행돼서 또 상승했다 그러면은 한 33달러 부근에서 잘 나오시기를 저는 바라고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온큐죠. 아이온큐도 이 대파동에 조정이 와야 되는 거라서 물론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ABC 조정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30달러, 28달러, 25달러 조정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최근에 상승했던 거에 비해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와 별개로 2파 조정 줬다가 5파 다시 맞아 떨어지고 대파동 4파 조정 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맞춰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적은 물량으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매수,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리게티도 저는 리게티를 어떻게 보냐면 아이온큐의 뭐 한 2배 되는 ETF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파동 카운팅과 조정 파동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게티 컴퓨팅도 그거에 맞춰서 아이온큐의 타점을 잘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XOVR 그 추천 주셨는데요. 이 ETF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매그니피센트 7과 그리고 스페이스 X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의 대세의 흐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하는데 물론 차트와 파동 모양을 지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기서 1, 2, 3, 4, 5 파동 찍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페럴 채널의 상단 부분 맞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야? 18달러에서 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떨어지면 더 밑에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ETF보다는 조금 물량 많이 쓰는 그 운용 규모가 큰 ETF를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뭐 포트폴리오가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TQQQ나 QQQ만큼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ETF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T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용 규모도 25빌리언이면 250억 달러 정도 선인데 지금 XOVR 같은 경우에는 347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00분의 1 정도 운용 규모라서 이게 등락폭도 되게 커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ETF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굉장히 길게 했네요. 되게 공포감이 오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시 상승의 목표를 갖고는 있어요. 전고점 갱신하는 목표가 오는데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